와, 약국에 오시는 분들 보면 영양제나 화장품에 돈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광고에서 피부가 팽팽해진다, 살이 쫙 빠진다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약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많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는데 마케팅만 번지르르 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오늘 약사들이 절대 내 돈 주고 안 사는 호구되기 딱 좋은 영양제와 화장품 3가지를 팩트만 딱 짚어서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피부 탄력에 좋다고 소문난 젤리 형태의 콜라겐 정말 많이 드시던데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젤리형 콜라겐이 맛있고 먹기 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 당류나 과즙 농축액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정작 콜라겐 함량은 적을 수가 있어서 저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콜라겐을 우리가 매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이나 발톱, 모발, 잇몸, 관절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몸속에 있는 콜라겐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기 쉬운 형태의 콜라겐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콜라겐이 잘게 분해된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인지, 두 번째, 하루 섭취량이 충분한지입니다. 첫 번째, 왜 콜라겐 펩타이드가 필요한지인데요. 제품을 고를 때 우리가 저분자라는 광고 문구만 보고 고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문구가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콜라겐 중에 가장 사이즈가 작은 걸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저분자 콜라겐을 물로 분해하는 가수 분해를 해서 더 작은 콜라겐, 그러니까 단백질을 펩타이드 형태까지 쪼갠 것이 바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 이유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인데요. 이 콜라겐을 보충해 줄 때 일반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것이 더 잘 흡수가 되고 이보다 더 작은 콜라겐 펩타이드로 섭취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가 더 빠르게 콜라겐을 흡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콜라겐을 고를 때 저분자 콜라겐보다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은 약 2.5g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콜라겐 제품들을 보면 광고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콜라겐 함유량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몇 개를 먹어야 하루 섭취량을 충족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맛있는 젤리를 비싼 돈을 주고 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젤리형 콜라겐의 경우 함량은 낮으면서도 당류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알약이나 가루형 콜라겐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하루 섭취량이 2.5g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외국에서는 5g까지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 해로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콜라겐 제품을 고르실 때 하루 섭취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내가 한 번 먹을 때 한 포당 몇 미리그램의 콜라겐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SNS에서 이거 먹고 몇 킬로 뺐다라고 하는 광고 다들 보셨죠? 다이어트 보조제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약사들도 그런 걸 챙겨 먹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것만 먹으면 몇 킬로 빠진다 하는 광고에 그 다이어트 보조제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도 우리가 식사나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든데요. 말 그대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차 추출물처럼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커피나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랑 겹쳐서 먹게 되면 두근거림이나 불면, 위장 불편감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모로 오렌지 추출물 등 일부 성분도 사람에 따라서 복부 팽만이나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을 고른다면 체중이 몇 킬로 빠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관적인 후기만 보지 마시고 식약처 인정 기능성과 하루 섭취량, 중복 성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홍보하는 화장품들.
여기도 막상 보면 돈 아까운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분 자체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품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와 효능을 내세워서 가격만 지나치게 높은 제품들은 돈 아깝죠.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들어있다고 해서 바른 성분이 전부 다 내 피부 속으로 그대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금가루나 캐비어, 다이아몬드 분말 같은 고급 원료로 보습감을 줄 수도 있지만 주름이나 탄력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화장품에 들어있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콜라겐을 저 혼자 콜라겐, 그리고 그보다 더 쪼개진 콜라겐 펩타이드로 먹어도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유행처럼 돌고 도는 금가루, 캐비어, 다이아몬드 이런 화장품들 요즘도 TV 틀면 나오더라고요.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내 얼굴에 발랐을 때 얼굴이 금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 같고 캐비어처럼 영양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나 또는 시각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원료의 이름보다는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세라마이드처럼 목적과 기능이 비교적 분명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 피부에 자극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좋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가격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용기, 그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10배라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자극 없이 잘 맞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화장품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내 피부에 잘 맞는 제품입니다.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죠? 하지만 마케팅에 속아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돈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콜라겐 젤리, 다이어트 보조제, 흡수가 잘 안 되는 화장품들만 걸러내셔도 평소 쓰시는 비용을 확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것들만 똑똑하게 골라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내가 먹는 제품은 괜찮은 건지 헷갈린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객관적인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